약 2년 반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하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도박이 아니냐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어젯밤 7만 달러조차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엘살바도르의 국부 순위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 오랜만에 우선 미국 증시 서머타임을 맞게 됐습니다. 첫날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머타임이 시작됐죠. 예. 그래서 첫날에 증시 모습은 봄인가 여름철에 사실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첫날의 의미를 좀 많이 이렇게 월가에서는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굵직굵직한 이렇게 일정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기다리는 모습에 의해서 우리 김채연 PD가 보여주신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의미가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코앞에 있는 것이 2월달 소비자 물가죠. 예, 그렇죠.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시하냐 하면 작년 12월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예. 금리 인하 시기가 3월로 기대됐지 않습니까? 최대 6차례. 근데 1월 달에 CPI 상승률 쇼크 때문에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게 금리 인하 시기가 6월로 지금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2월 달에 CPI가 이렇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 또 6월로 연기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9월이냐 또 12월로 연기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각도로 2월 CPI의 상승률이 굉장히 이렇게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캐스터께서 다 지적해 있겠습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2월 CPI 예상치가 전월비는 한 0.4%, 예. 1월에 0.3%는 높게 나오죠. 전년 동기비는 3.1%, 1월 달과 플랫하게 같이 나오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만약에 이 수준으로 나오면 오늘 미국 증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증시 움직임에 크다는 변화를 주진 않는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는 예. 전년 동월비로 3.1% 높게 나온다든가 전월비로 0.4%보다 높게 나올 때는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쭉 미뤄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2월달 CPI 이 예상치가 사실상 파월이 이걸 보지 않고 지난주에 상한에 정언을 했을까? 예.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CPI 통계는 어느 정도 한 15일 전, 발표 15일 전에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보고 그동안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의해서 강한 매파 발언을 하다가 지난주에 라스트 마일드 너브시 발언, 예. 온건한 비둘기판으로 전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 CPI 통계가 파월의 입장을 변화시킬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PC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는 CPI 외에 목매기보다는 예. PCE 물가로 좀 주목하라. 그러면 이제 1월 PCE 물가가 얼마큼 나왔냐? 전년 동기비 2.4%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타겟팅에 거의 근접하죠. 그렇죠. 타겟팅에 근접하니까 2월달 인플레 쇼크 여부가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상원 증언에서 나타났던 마일드 비둘기로 시장에서 해석해달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1월달 CPI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 3월달을 기대했는데 지금 6월 내지는 9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월가에서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조차 넘어섰습니다. 7만 2천 달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대박이 난 사람, 아무래도 바로 뒤에 있는 이분이겠죠. 바로 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홍 앵커께서 아침에 월가에 예. 시장에 시장에 미쳤던 변수 중에 연일 비트코인 급등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 사실 2021년 11월 8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까지는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준을 뛰어넘으면 제가 방송을 할 거고 아, 예. 그 수준까지 뛰어넘지 않으면
홍앵커가 비트코인 급등 이렇게 시장을 한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어제 한 개 원화 베이스로 1억 비트를 넘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비트코인이 7만 2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 종전에 기록했던 2021년 11월 8일에 사상 최고치를 째로 넘었죠. 지금 7만 2천 달러고 순간순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예. 7만 2천 달러 그대로 플랫하게 모습인데요.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72%입니다. 엔비디아 상승률이 60%인데 최고 승률이다 하는데요. 지금까지 혜택 중에서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최고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사이에 코인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까지 모습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모습 보면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가장 비트코인 가지고 대박을 친 사람이 이렇게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뭐냐, 저기 지금 몬테그로인가요? 가 있는 권대영이가 아니라 사실 2021년 9월 7일 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이렇게 지정을 했던 엘살베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들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살베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은 대박이 났다는 평가인데 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방송에서도 지적해 드렸습니다는 버핏이라든가 멍거라든가 그리고 다이먼 회장,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오늘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게 그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각을 나타냈을까 좀 이렇게 그걸 좀 알려고 알아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예. 버핏과 뭔가 다이먼 회장 같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셨다 그래요. 오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그 이렇게 활기차게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사기다 했는데요. 예. 오늘은 추가적인 화폐. 요건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추가적 화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추가적 화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법정 화폐인데요. 추가적인 화폐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보조 화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 화폐 내지는 대안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는 좀 약간 자기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우리가 대선 과정 중에서도 그러니까 슈퍼 화요일 과정에서도 그 분위기를 전해질 때 예. 트럼프와 바이든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해서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뭐 말은 믿을 수가 없죠. 대사기다 하다가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적 기능을 인정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을 두고 대박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투자했길래 대박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겁니까? 투자해서 보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투자가 가장 큰 투자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21년 9월 7일에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첫 법정 화폐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때 법정 화폐의 그 거래 통장이 치보라고 잘 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650만 명인데요. 치보를 절반에 가깝게끔 300만을 보유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은 자 650만에 300만을 치보를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참 웃음이 짓는 거고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다음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엘살바도르 가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굉장히 슬픈 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 노래는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일일비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한바구음을 치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울음을 짓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만큼 뭐냐 하루 간격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뭐냐 굉장히 저기에 대해서 천스탑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국민들이 애환이 되고 최대 관심사니까 오죽했으면 애환을 담는 대중가석관이 나오고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대중가요가 차트 순위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단적으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에 이후에 예.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어떻게 화폐 생활이 변했을까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좋은 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추후에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부켈레 대통령, 우선 어떤 사람인지부터 평가해 주시죠. 작년에도 아마 이 부켈레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아리엔테 대통령이 말레이 후보가 직전에 사실 제2의 부켈레를 촉표명하는 말레이 대통령이 아리엔테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될까 하는 측면에서 부켈레 대통령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배경화면에 이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되기에는 좀 턱수염도 많고 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분이 사실 법정화폐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2021년 9월 7일 날 법정화폐 가격이 4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한때는 2021년 11월 8일 날 6만 8천 달러까지 돼서 성공하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지 크래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에 사실 그 범죄와 전쟁을 선언했던 겁니다. 그 범죄와 전쟁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마노두라는 철권 정치입니다. 예. 이 마노두라는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마노두라는 옛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역 협력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는 과거 고유 명칭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청송교도소 다들 예.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혐의가 있으면 혐의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실증법상 범죄를 저지르야 돼. 혐의만 있으면 잡아가 있어요. 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철권 정치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최대 교소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2%를 국민의 2%입니다. 수감하는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악명 높은 이런 정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마노두라는 성공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느냐 하는데요. 자, 살인들이 치솟다가 이게 안정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가 확립됐거든요. 그리고 사회 불안정이 안정이 됐습니다. 경제는 심리, 증시는 심리입니다. 안정이 되니까 통화정책, 그다음에 재정정책에서 경기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사회 불안만 진정시키니까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경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권 정치 마노두라는 재정과 통화 정책보다 부양 효과가 크다 하는 측면에서 중남미의 삥끈 아이드 물결에 의해서 휩싸이는 이런 경기 침체하고 자 베네수엘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이게 하나의 중남미의 부켈라 신드롬을 낳았던 배경이거든요.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의 부켈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방금 마노두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중남미 국가들,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범죄 많이 노출돼 있죠. 마약이라든가 이런 예. 측면에서 많이 노출돼 있고 이것이 미국 사회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대선에서도 보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이 우호적인데 반해서 미국이 전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정식적으로 타락된다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뭐냐 미 국민들 사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열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불법 이민들의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왜 강하게 이민 정책을 취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마약, 그다음에 뭐 총격 이런 거에서 되는데요. 이게 중남미의 사회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핑크타이드 물결이 한편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병이고 그래서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지금 속속해서 핑크타이드 물결이 아르헨티나 대선을 통해서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전에서는 이렇게 범죄에 시달리는 중남 미국가들이 이걸 성공할 때 마노트라에 성공했던 무겔리시모 이게 열풍 일었던 겁니다. 그 피날레가 작년 11월 28일 날 결선 투표에서 사실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예. 아시죠? 전기톱 말레 후보가 당선됐던 것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케리시모는 뭐냐? 우리 예. 젊은이 사이에서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여름철이면 더 유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케리시모는 짙은 선글라스 아마 홍앵커도 아마 주말이면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홍앵커의 잘생긴 얼굴로 보면 사실 주말에 일과 관계없이 어디 놀러 가셨을 때 예. 짙은 선글라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김채연 PD께서 특별히 우리 홍앵커를 비춰주시네요. 예. 굉장히 잘생기셨죠?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 짙은 선글라스, 가죽 재킷, 청바지를 착용, 모자를 뒤로 들러쓰고 그다음에 바이크까지 몰고 혹시 바이크 모르십니까? 아니요. 바이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홍앵커가 이렇게 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 인기를 끌 겁니다. 이게 부케리시모입니다. 이게 중남미뿐만 아니라 예. 우리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광고에서도 지금 많이 그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사실 그 유명한 브레이스 소머스 교수가 블룸버그에 통신하는 내용을 아침에 인터뷰 내용에 예. 미국의 2월 CPI 물가 통계가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생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전부 구렛나루를 기르셨더라고요. 이게 다크 브랜슨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광고에서도 지금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만큼 엘살바도르는 국민이 650만의 조그만이지만 최고 통수권자가 예. 아주 극단적인 하지만 사실 극단적인 것이 마냥 비판적 시각만 되는 게 아니라 마노드라거처럼 철권 정책 사회 불안만 안정시킬 때에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관계없이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럼 한국 경제가 좀 1에서 2% 저성장에 헤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뭐 지도자격에 해당된다.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된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난리법석을 핍니다. 그럼 아무리 정책 단계에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에서 경기를 끌어올리자 하더라도 예. 사회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무리 강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성장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현 정부의 경제 성장이 낮은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 왜 성장률을 낮으냐 하는 건데요. 당신네들은 책임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법정화폐로 지정한 부켈레 대통령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에 의해서 대중가요, 애환을 겪던 대중가요의 날만큼 일비가 된다면 사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에서 대박을 날지 보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 대상으로 해서 부켈레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됐을 때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약 70% 가까이 68%가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웃인 베네수엘라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아시겠으나 베네수엘라는 엘살바도르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제 향상에 살인적인 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됐습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마두라 대통령이 원유를 매장량을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페트로라는 사실 테러와 비슷하게 벨기에 루뱅대 교수인 유로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도입한 사람이 이걸 좀 유로권과 아니니까 전 세계로 좀 확장시키자 해서 글로벌 단일 통화로 테라라는 용어, TERRA라는 예. 이거 용어는 아마 맥주에 있죠, 테라에. 이게 이제 예. 라틴어로 지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한국경제TV를 전해드려서 KBS의 10시 때 지금은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에 이제 질문서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테러와 거의 원자자폐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트롤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페트로가 도입해서 했는데요. 원유 가격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유 가격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페트로 원유를 근거로 한 법적 화폐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마두라 같은 경우에는 발화 성공했지 않느냐. 이것도 평가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국민들은 어떠냐. 경제 고통이 심한 속에 약 30%가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탈됐습니다. 그럼 법정 통화는 어떨까? 왜 국가가 지정하는 법정 통화일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일단 화폐의 3대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화폐의 3대 기능이라는 건 거래적 동기, 이제 거래 단위가 되겠죠. 가치 저장 기능, 그리고 회계 단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데요. 가치 저장은 국민들이 가치가 안정이 돼서 국민들이 법정 화폐의 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자, 이 5만 원권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따지는 게 없이 안정적으로 해야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안정되거든요. 예. 근데 페트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트코인고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움직이다면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절반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했으니까 그때 모형 내니까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정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점을 감안한다면 부켈레 조치에 대해서 각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네, 그 일이 2년 반이 지났는데요. 대부분 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든 원유를 근거로 해서 법정화폐를 하든 전부 이렇게 반대하는 시각이다.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죠. 왜냐? 예.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 이렇게 법정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고유 권한을 갖고 있고 중앙은행은 법정화폐로 인해서 화폐 액면가, 예를 들어 5만 원에 거기에 화폐 발행 비용이 5천 원이 든다면 4만 5천 원에 사실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중앙은행이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예. 원유를 하는 페트로라든가 비트코인이나 법정화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에 얼마큼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중국과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사회주 국가들이 이렇게 굉장히 되는데요. 내일 정도에는 예.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면 비트코인하고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지금 환희를 하고 있습니다는 각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통수권자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명암이 갈리고 있는지 그거를 김정은도 비교하고 시진핑도 비교하고 다 비교해 보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해 대회가 어제 끝났습니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마 슬픔을 졌을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수단이다 해서 절대적으로 금지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희일비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다 반대하겠죠. 예. 근데 이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음. 트럼프가 사실은 비트코인을 대사기다 이랬던 사람이 슈퍼하이어리에 전해드렸습니다는 그 예. 분위기를 전했었음. 그 이후에 공화당의 후보로 니키 헬리가 사실상 경선에서 이렇게 포기를 하고 나서 공화당이 사실상 결정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호자화폐 기능을 인정했거든요. 이 대목도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또 페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소위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11월 5일 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투자자라든가 중앙은행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아무튼 트럼프는 변절이 심하다. 이렇게 뿐이 결론을 맺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예. 평가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월가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죠. 캐시 우드 유포리아라는 가격이 올라갈 때 예.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캐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예.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51만 달러 안 되니까 요번에 비트코인 올라갈 때 2030년에 230만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30억 30억 비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누군지 말씀입니다는.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 더 케인즈의 더 큰 바보 이론이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억 비트가 딱 어제 돌아하니까 또 2억 비트 좀 나옵니다. 10억 비트 나옵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월가에서는 더 이상 폭탄 돌리기는 없을 것이다. 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쪽이 됩니다. 왜냐? 모든 투자 같은 가치에 따라서 가치 형평성에 따라서 이것이 프라이스에 맺어지는 것이 시장 경제거든요. 예. 근데 가치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이런 시각에서 이것이 올해 재테크 수익률에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인공지능보다 더 높은 수익이다. 시장이 혼선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책 당국자라든가 그다음에 법정화폐를 만드는 중앙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더 큰 바보가 아니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뭐냐? 비트코인 올라갈 때 좀 균형의 미학을 가져달라. 특히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재테크가 수단이 떨어질 때는 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러스커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프레시 그래서 수요가 절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막판에 샀던 사람은 그대로 손실을 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한테는 그걸 우리 공영방송 한국경제TV 입장에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균형의 미학을 좀 해서 우리가 MB라든가 M7 종목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좀 차익은 실현해 주십사. 그랬었죠. 앞으로 가격이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목표 수익이 나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다. 근데 그 수준 넘었을 때는 자꾸 낙관해서 더 큰 바보가 나기를 하는 시장에 부를 때는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차익에 실현해달라 하는 입장을 방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